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사람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제대로 요령을 알고 연습을 많이 하면요, 여러분들 모두 다 잘 하실 수 있어요. 버리고 자유롭고 잘 오므리 끝까지 꼼꼼하게 들어보시고요, 꼭 연습해 보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지난번에 1탄으로요, 조리 있게 말하고 글 잘 쓰려면 머리에 든 게 많아야 한다. 그걸 위해서는 뭔가를 보거나 생각이 나면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는 연습, 또 어떤 현상이나 사건을 보면 자신의 입장을 말해보는 연습, 이 두 가지를 꼭 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렇게 머리에 든 것이 좀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뭘 잘 하려고 하면요, 먼저 힘을 빼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운동도요, 몸에 힘을 빼야 잘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아시죠?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면서 중요한 순간에 팍 하고 또는 쓱 하고 힘을 넣는 그런 리듬감, 그게 운동을 잘하는 요령의 핵심이죠. 수영도요, 힘을 빼고 부드럽게 하면서 물을 마지막 낚아챌 때 쓱 하고 힘을 넣고 또 힘을 쓱 빼고 쓱 하고 넣고, 완전히 힘을 뺐다가 넣었다가 하는 이런 리듬감을 가져야만 속도도 빨라지고요, 또 오래 할 수 있죠. 이런 거 아시잖아요. 말하거나 글 쓸 때도 마찬가지랍니다. 생각의 힘, 감정의 힘 같은 것을 빼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내려놓는 거죠. 버리라는 거예요. 이 버리고가 첫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잘 말하려는 욕구, 글을 아주 멋지게 쓰려고 하는 강박 같은 걸 꼭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수다 떨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말이 술술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생각, 감정, 몸에 힘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그 어떤 자리에서도요, 정말 편안하고 친한 친구들하고 수다 떠는 느낌으로 말을 해보세요. 말을 아주 잘하는 자기 자신을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었을 때, 회의에서 자기가 어떤 발언을 할 때, 심지어는 소개팅에서 뭔가 말하려고 할 때, 이게 힘이 빠지질 않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요, 원천적으로요, 매력적이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단 어깨 쪽에 힘을 쭉 빼보세요. 그리고 미간 쪽에 신경을 집중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힘은 빠지고 집중력은 좋아지고 해요. 이것도 반복 연습을 통해서 습관처럼 되어버려야 실제로 유용하답니다. 그리고요, 내가 그 말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고 싶다든지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든지 하는 그런 욕구를 없애셔야 돼요.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요, 제가 쓰는 방법은요, 내가 멋지게 보이고 내가 잘난 사람처럼 보이고 하는 건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 대신요, 듣는 사람, 읽는 사람에게 뭔가 좋은 정보, 뭔가 좋은 방향, 뭔가 기쁨, 이런 거를 주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타인을 위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버리고 듣는 사람, 읽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학과에서 혹은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걸 사람들에게 전해서 좀 더 안전하게 활동하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코로나19는 이미 벌어진 재난이잖아요. 저는 이럴 때 우리 모두요, 관계의 측면, 지식의 측면, 그리고 변화의 측면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는 전염을 시키는 거니까 타인에 대해서 경계심이나 어떤 미움, 배타적인 감정, 이런 걸 갖기 마련이에요. 하지만요, 감염된 사람이 우리에게 감염을 시키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잘못이 없죠. 그리고 그 자신도 엄청 두렵고 미안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관계 측면에서 어떤 측은지심이랄까요? 감염자, 타인, 그리고 우리 자신 모두에게 같은 위험에 처해 있는 동지들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배제하거나 증오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듬는 것이 코로나19 상황의 관계의 지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이런 재난 상황에서는요, 그 재난 자체의 성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알아야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코로나19는 잠복기에도 전염을 시키는 병이잖아요.
비말 등을 통해서 전염이 되고 다른 지병이 있거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아주 높은 병이에요. 뭐 이런 정도의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마스크, 손 씻기, 손에 닿은 물건 자주 소독하기라는 3대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겠다 하는 자신의 행동 수칙 같은 것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세 번째가 변화에 대해서인데요. 여러 면에서 변화가 불가피하죠. 그래서 변화의 기획을 하는 것이 역시 코로나19의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 시간들을 평소와는 달리 어떻게 써야겠다라든지 어려워진 경제와 관련해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다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기획해서 변화된 행동을 차분하게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떠세요? 엄청 논리정연하죠. 조리 있게 말하려면 힘을 빼고요. 자신을 버리고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전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을 달성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생각을 자유롭게 마구 이쪽 저쪽 튀면서 다양한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조리 있게 말할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근데요, 자유로운 생각이라는 건요, 그냥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19에 대해서 아까 관계, 지식, 변화라는 세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뭐 하는 영역이랄까, 이슈의 종류랄까, 관점이랄까, 이런 걸 먼저 착안해내셔야 돼요. 그 범위 안에서 생각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다른 예를 제가 또 들어보면요. 마을에서 초딩들의 공동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먼저요, 이것도 자유롭게 세 가지 정도의 영역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론 네 가지도 되고요, 두 가지도 됩니다. 프로그램의 면, 비용의 면, 건강의 면이라는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선택도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이 세 가지 영역 안에서 생각을 자유롭게, 심지어는 엉뚱한 생각 등을 해보는 겁니다. 프로그램에 어떤 걸 넣고 싶으세요? 대부분 아이디어나 바람 같은 게 있기 마련이에요. 난 장애우 시설에 가는 프로그램을 꼭 넣고 싶어요. 두 번째인 비용 객출 방법은 아주 엉뚱하게요. 저금통 방식으로 누가 얼마 넣는지 모르게 하고 싶어요. 세 번째인 아이들의 건강과 관련해서는요, 어릴 때부터 요가를 시키는 거로 제안하고 싶어요.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퍼뜩 떠오르는 생각을 그냥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조리 있게 얘기해보죠. 저는 프로그램, 재정 참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법,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째로요, 프로그램은요, 다른 것들과 함께 꼭 장애우 시설을 방문하는 걸 넣었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 시절부터요, 사회의 존재와 공존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졌으면 하는 겁니다. 둘째로요, 비용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까에 대한 생각인데요. 좀 파격적이긴 합니다만 저는 필요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비용을 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저금통에 각자 알아서 돈을 넣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서요. 이렇게 해도요, 우리가 초등 돌봄을 함께 실행할 수 있다는 걸 한번 증명해 보고 싶어요. 셋째로요, 아이들 건강인데요. 몸을 자연의 상태, 자연과 가장 가까운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의 하나로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요가를 시키면 어떨까 해요. 이 제안들을 자연 친화적으로 공생하는 돌봄이라는 지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독특하죠? 자유로운 발상, 자기의 가치관이나 바람을 편안하게 표출하는 발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 긴가민가 하시겠지만요, 자꾸 하시면, 그리고 어떤 발언의 상황에 닥쳤을 때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일정 기간 열심히 해보시면 점점 더 자유로운 자신만의 생각을 조리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오므리기예요. 나를 버리고 생각을 자유롭게 놔두면 여러 생각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걸 이제는 오므리셔야 돼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세 가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이미 얘를 제가 세 가지로 계속 나눠서 얘기를 했죠. 제 유튜브 채널의 이름도 세 가지잖아요. 오므리는 발언의 방법은 세 가지, 두 가지 혹은 네 가지로 나눠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 연습하면 돼요. 발언하면서요, 그 점에 대해서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든지요. 저는 세 가지 측면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고 표현을 자주 해보는 거예요.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자기가 말할 것을 몇 가지로 미리 말을 해두고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는 표현을 앞에 놓고 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버리고 자유롭고 오므리는 요령 아시겠죠? 제가 지금까지요, 조리 있게 말하는 방법하고 글 잘 쓰는 방법을 같이 제안 드린 거거든요. 근데 글쓰기는 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부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글 쓸 때 먼저 버려야죠.
잘 쓰겠다는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두시고요. 쓰실 때는 3가지, 4가지 등으로 오므려서 쓰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아실 테고요. 구체적으로 글을 쓰는 상황을 연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글은요, 무조건 많이 써봐야 잘 쓰게 됩니다. 내용 구성도 그렇고 표현도 그렇고 무조건 많이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권하는 거는요, 수필식 일기예요. 일기 쓸 때요, 오늘 그러저러한 것을 했다 이렇게 쓰시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일지처럼 그냥 문장은 안 쓰고 메모식으로 키워드 위주로 기록을 해둡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요, 그날 남기고 싶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수필식 일기를 써요. 예를 들자면 오늘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글을 써보고 싶어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쓰려고 하지 않는 거죠.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생각을 마구 해보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트북을 켜고요, 그냥 순서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키워드로 쳐넣으세요. 키워드 하나 치고 획 나누고, 키워드 하나 치고 획 나누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 자식이 원수, 그래도 귀여움, 뭐 게임, 나도 내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욕구가 있어, 뭐 자식 때문에 나의 삶은 실정, 또 아침에 소리치고 나간 아들, 미움, 뭐 안쓰러워, 식사는 내가 차려야 돼 꼭,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잖아요. 마구 쳐내려가세요. 그냥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내가 치고 보니까 난 부모가 아니라 이거 악마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요, 그냥 자유롭게 쳐내려가세요. 그 다음은 뭐죠? 오므리는 거죠. 이제 메모된 걸 보면서요, 이걸 3가지로 묶어보면 어떨까, 4가지로 묶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키워드 쳐넣은 걸 위아래로 쭉 보시면서요, 생각을 반복하면서요, 연관 있는 것들, 유사한 것들을 이렇게 묶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메모한 것의 순서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컨트롤 X, 컨트롤 C 이거 이용하면 엄청 편리하다는 거 아시죠? 별걸 다 제가 얘기하네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되면요, 다시 말해서 오므려지면요, 1. 들어가며, 2. 아침에 아이와의 전쟁, 3. 돌봄의 의무와 사랑, 4. 부모이자 독자적인 인생을 유지하는 방법, 5. 나가며 꿈을 향해,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요, 가능하면 짧은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미 쳐놓은 키워드를 이용해서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읽으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은 쓰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2달만 하시면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글솜씨가 엄청 수려하게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조리 있게 말하는 것과 글 잘 쓰는 게 이렇게 금방 된다면 누구나 다 하겠죠.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요, 이야기가 오늘 좀 길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버리고 자유롭고 오므리는 원리를 잘 이해하시고요, 말하기, 글쓰기를 적어도 2달 정도는 지속적으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제 조리 있게 말할 수 있어, 나도 내 마음을 담은 글을 쓸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자신감에 여러분들이 도달하게 되시기를 저는 빕니다. 제 방법보다도 더 좋은 길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댓글로 지혜 나눔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 잘 모르시겠는 경우도요, 댓글로 물어주세요. 제가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안녕. 이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